자, 오늘 여기 이제 시그마 단어, 수열의 합을 좀 보도록 할 거고. 자, 이제 시그마가 이제 그 어떤 수열을 이제 뭐, 첫 지항부터 뭐, n번 지항까지 다 더하라 라는 의미인 걸 이제 알 거고, 이제 그 시그마 기호의 성질을 좀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이제 두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제 계산한 거는 이제 찢을 수가 있다, 이거야. 찢을 수가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제 각각을 찢을 수가 있고, 이렇게. 찢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수열을 뺀 것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에라 마찬가지로 둘이 찢을 수가 있어. 둘이 이제 이렇게. 찢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찢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상수 C가 곱해져 있습니다. C가 곱해져 있으면 곱해져 있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가능합니다. 끄집어내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4번. 자, 이거 잘 봐야 돼. 그, 수열에 주어진 문자랑 그 다음에 시그마 계산의 대상이 되는 문자가 얘네들이 지금 서로 달라. 얘네들이 이제 다를 때, 얘네들이 다를 때, 이때 이 수열이 이제 상수처럼 취급이 되는 거였습니다. 상수 취급. 지금 저 문자가 다르면 상수 취급이 되는 거였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상수를 n번 더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 n개 더하는 것으로. cn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cn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k인 거랑 c인 거랑은 아예 다른 거야. k인 거랑 c인 거랑은 아예 다른 역할입니다. 만약에 c가 왔으면 c라는 수열을 이제 첫 지항부터 n번 지항까지 더하라라는 의미인데 그게 그냥 c만 여러 개 더하는 거고. c만 여러 개. 근데 만약에 k가 왔으면 K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 다 대입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건 이따 나올 1, 2, 3, 4, 5, 6 쭈르륵 더해서 N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수열이겠지. 자, 주의할 점은 이제 시그마를 이제 이렇게 막 곱해보는 거를 분리한다든지 나눗셈한 거를 분리한다든지 제곱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든지는 절대 안 되는 계산입니다. 저거는 덧셈 뺄셈만 저렇게 가능하다.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야.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자, 요건데. 자, 요거는 그 공식처럼 그냥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1부터 n까지의 합을 계산해 주는 건데, 요거 공식 기억나십니까, 요거? 기억나십니까? 몇 분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냥 자연수를 더하면, 이제 얘가 이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만약에 제곱해서 더해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이제 그 n의 제곱해서 제곱한 수를 더해라라는 거는 얘는 몇 분의? 아, 요거는 막 잘 까먹더라고요. 이제. 얘는 몇 분이었습니까? 6분의. 자,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죠.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제곱으로 이제 더하는 거다.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n의 세제곱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는 위에 거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거랑 연관지어서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공식인데 근데 좀 자주 나오는 게 좀 있어서 외워놓으라고 한 게 또 있었어요. 그 n이 10일 때, 즉 1부터 10까지의 그냥 합 있잖아. 그리고 이제 1부터 10까지의 제곱합.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좀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별도로 외워놓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데, 자, 이것도 기억나나, 이것도? 자, 이거 1부터 10까지 더한 거 몇이었습니까, 이거? 55. 오케이, 그렇습니다. 55였고, 그 다음에 제곱으로 해서 더한 거, 아, 요거는 잘 기억 못하던데? 뭐야, 이거는? 385.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세제곱한 거는 얘는 결국 55의 제곱 계산하는 셈이기 때문에 걔 아마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3025가 나옵니다. 3025. 이 내신할 때는 저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분 분수를 이용한 수열의 합입니다, 이제. 자, 이제 시그마 단원이 이제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요 공식 있죠. 자연수의 거듭제곱합 공식 이용하는 주제가 있고, 두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그 소거되는 꼴이 또 나와. 이제 여기가 사실 메인이거든. 자, 이제 부분 분수, 분모에 두 수가 곱해져 있을 때 얘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시그마 처리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가정을 하기를 분모에 있는 두 수 중 내가 A를 큰 수로 보고 B를 작은 수로 잡을게. 공식이 큰 수 빼기 작은 수 분의 분자. 그 다음에 작은 수 분의 1 마이너스 큰 수 분의 1.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제. 큰 수 빼기 작은 수 분의 C.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수 분의 1 마이너스 큰 수 분의 1.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왜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양수로 만들기 위함이야. 양수로 만들기 위함.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등장하는 순간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큰 수에서 빼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호를 포함한 수열이 합이야. 근호를 포함한 수열이야. 자, 얘는 이제 유리화입니다, 그냥. 루트 A 빼기 루트 B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루트 A 빼기 루트 B를 이제 여기 분자 분모에다가 이제 해주신 그 결과만 쓸게. A 빼기 B분의, 그 다음에 이제 C 루트 A 빼기 루트 B.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연속적으로 소거되는 수열의 합. 여기도 볼 건데, 자, 여기는 이거야. 이 수열에다가 내가 K에다가 1부터 N까지 다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한번 써볼게, 이제. 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얘는 한번 좀 써보면서 익혀야 되니까. 자, 얘는 K에 1 넣으니까 이제 F1-F2 2 넣어주면 F2-F3 그 다음에 이제 3 넣어주면은 F3-F4 이런 식으로 이제 쭈르륵 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쭈르륵 이제 가고 이제 맨 마지막 n 말고 그 앞전 거를 한번 넣어서 앞전 거를 넣어주시면 n-1을 지금 대입하는 겁니다. n-1 n-1을 대입한 결과가 얘고 그 다음에 이제 n을 대입한 결과가 이거일 텐데 자, 얘는 이제 쓰고 보니까 소거되는 꼴이 보이죠? 소거되는 꼴이. 자, 소거되는 게 이제 바로 그 이웃다. 바로 이제 이웃한 두 항의 가까운 쪽이 소거되더라. 가까운 쪽. 이렇게. 소거되는 그 모양도 잘 봐야 돼. 어떤 부분이 소거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소거되고, 이렇게 소거되니까 그 모양을 계속 적용해 주시면은 결국 남는 거는 얘네 둘이. 가장 작은 숫자하고 가장 큰 숫자가 남는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1 넣은 거에서 맨 마지막 거 넣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앞항에다가는 1 넣은 거 있지. 앞항에 1 넣은 거, 뒷항에다가는 끝항 넣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고 마지막에다가 n 넣은 식으로 해서 f1 빼기 fn 플러스 1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이고 밑에 2번. 자, 2번도 여기 한번 좀 써볼게. 2번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 마이너스 fk 플러스 1. 자, 요것도 해볼 건데 자, 요거 이제 1, 2, 3, 4 몇 개 대입해 볼게. 이제 f1 마이너스 f3 f2 마이너스 f4 이런 식으로 쭉 갈 건데 f3 마이너스 f f3 마이너스 f5 그 다음에 f4 마이너스 f6 근데 여기까지만 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그 n-2를 대입한 걸 한번 써볼게요. 이제 fn-2 마이너스 fn fn-1 마이너스 fn 플러스 1 그 다음 마지막 n 대입하면 fn 마이너스 fn 플러스 1
일단 그냥 다 이제 몇 개 좀 대입해봤고, 여기서 소거되는 꼴을 볼 거야. 그 여기서 소거되는 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웃한 두 항에서는 소거가 안 되고 한 칸을 더 건너뛰어야 되겠죠? 한 칸 건너뛰고 그나마 이렇게 붙어있는 쪽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쪽인 얘랑 얘가 소거가 되잖아요, 이제. 그 붙어있는 쪽 소거 규칙이 그 다음에도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소거 된다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규칙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 나갔을 때 이제 이 뒤쪽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면은 맨 뒤쪽도 이렇게 붙어 있는 쪽을 소거를 시킵니다. 붙어 있는 쪽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남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게 남을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자, 뭐가 남을 거냐면은 가장 작은 숫자 쪽 두 개, 가장 큰 숫자 쪽 두 개가 남게 돼. 두 쌍씩 남게 되겠지. 그래서 F1 결과는 여기다 바로 씁시다. 그래서 F1 플러스 F2 마이너스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 플러스 1 이렇게 저렇게 두 개씩 남게 된다. 두 개씩 남게 되고, 여기서 이제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수열의 꼴을 보면은 이게 바로 인접한 두 항이 소거가 되는지,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어야 소거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얘들아 결국 이거 아니니? 괄호안을 잘 보면 얘네 둘이 이제 K에다가 이제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할 때 어차피 얘네 괄호 안에 1 차이 나니까 바로 소거되는 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차이가 나니까 바로 소거는 안 되고 이제 하나 더 건너 껴가지고 이제 소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칸 차이니까 이제. 그렇게 칸 차이로 생각하면 되겠지, 칸 차이. 내가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시그마 문제를 보면서 웬만하면은 이 둘 중에 걸리게 되어 있어. 웬만하면은. 이게 3개짜리가 나온 적은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웬만하면 이 두 개로 나올 겁니다. 두 개로 이제. 두 개로 나올 거니까 뭐가 남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뭐가 남는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은 좀 비주류, 좀 약간 지역적인 소재거든요. 지역적인 소재. 그래서 여기는 크게 막 안 다룰 거예요, 이제. 6번. 등차 곱하기 등비. 저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뭐 정해져 있긴 한데, 뭐 몇 급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냥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그 수어열의 합을 S라고 두고, 양변에 공비를 곱해서 RS를 구한 다음에, 뭐 얘를 이제 계산해서 S를 이제 막 묶어가지고 막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는 뭐 안 나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넘어가지만, 그냥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쯤에 한번 뭐 몇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 하고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7번 객차 수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인데, 이제 계단 생각하면 돼, 계단.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진행할 때 일정한 수가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차였고,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이었잖아요, 그죠? 객차 수열은 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어떤 또 다른 규칙을 이루는 수열일 때를 객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또 다른 규칙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서 1 더해져가지고 얘 나오고, 여기서 4 더해가지고 얘 나오고, 여기서 7 더해가지고 얘가 나오고. 내가 여기까지만 해볼게. 지금 약간 이 규칙성을 보면은 여기에는 몇이 더해져야 될까? 여기는? 약간 이렇게 추측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어떤 또 다른 규칙이 있을 때 이러한 수열을 객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객차 수열. 이거를 봐봐. 토대로 n번째 항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첫째 항에서 얘네들만 싹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오게 돼 있어, 결국에. 그래서 공식이 이겁니다.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이 더하는 게 n-1개가 되고, 이 얘네를 수열화한 어떤 뭐 b라는 수열로 잡아주게 되는 거야. b라는 수열로. 이게 객차 수열이야, 객차 수열. 이번 시그마 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뒤에 숙제하실 때에는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를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해서 배우기 때문에, 더 깊게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뭐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다.
나는 정도로만 일단 좀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 겁니다. 분수열. 이거는 그 교과서마다 요 문제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근데 뭐 없어도 나올 수는 있거든 이제.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 무리 군자를 써가지고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묶어가지고 그 군을 형성을 하고 각 군마다 규칙성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성을 토대로 특정 항을 찾아보던가 아니면 특정 항까지의 합을 계산해 보던가 하는 그런 주제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을 때 규칙이 있는 수열을 군수열이라 부를 겁니다. 얘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주제긴 한데 근데 이제 그 교과서에 만약에 이 문제가 실리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런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이제 뒤에 필수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필수 예제 볼 건데 자,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서도 있는 그냥 너무 유명한 그런 필수 예제야. 이제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인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자, 일단은 지금 봐야 되는 수의 범위는 100과 200 사이죠. 100과 200 사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알겠지? 그 미만 초과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지? 미만 초과. 그거랑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 요거 잘못 봐가지고 틀린 경우들을 좀 종종 봤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학교쌤이 일부러 낚으려고 이거를 막 이제 미만 초과로 바꿔놨는데 잘못 인지해 가서 틀리는 경우 있으니까 요거 잘 살펴봐야 돼, 요거. 잘 살펴보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저 수의 범위 안에 있는 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그 마침 3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걸 구하는 거니까 요거 맞니? 이러한 수는 이제 원래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나머지가 1인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각 자릿수의 합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를 찾는 거야. 각 자릿수의 합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100 이상이니까 100부터 따져보자. 근데 마침 100이라는 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1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에 해당이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100부터 세는 거겠죠, 100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0부터 이제 3씩 차이가 나는 얘네들을 이제 더해보자 라는 얘기고 근데 어디까지 더해줘야 되느냐 200 전까지 설 건데 200 포함해서 근데 200은 각자의 수의 합이 2니까 나머지가 2인수잖아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인수를 찾으려면은 200 바로 앞에 있는 199까지 봐야 되겠지 199까지 여기까지 볼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더하라고 했으니까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보자.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 몇 개인지 이거 바로 보이십니까, 이거? 몇 개입니까? 몇 개? 34개. 뭐 바로 보이면 바로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이게 바로 안 보인다.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얘를 첫째 항으로 하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식을 세우면 돼, 그냥. 얘가 첫째 항이고 공차가 3인. 이거 바로 할게, 얘들아. 이렇게 나오게 돼. 3n 플러스 97 나올 거야. 3n 플러스 97. 그래서 얘가 199가 되도록 하는 그 n을 찾는 과정이야. 이렇게. n을 찾는 과정.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쓰시면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으니 2분의 n. 자, 그 다음에 이제 2a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n-1 뒤죠. n-1 뒤. n-1 d. 요걸로 이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걸로 해주시면. 근데 이제 앞에가 이제 잠깐만. 2a 플러스 n-d.
아, 이렇게도 답이 나오지만 지금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거는 그 첫항 플러스 끝항으로도 계산이 되죠? 첫항 플러스 끝항. 그걸로 그냥 다시 쓸게. 이 문제는 첫항 끝항이 명확하니까 그냥 바로 첫항 플러스 끝항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낫겠다. 물론 다른 공식으로 써도 똑같은 계산이 되긴 할 거야. 마저 계산해 보시면 얘가 17 곱하기 299가 됩니다. 299. 이거 5083인가 나올 거야 아마? 5083. 아, 저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083. 자,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죠. 저 이상 이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하 잘 보시고 필수예제 2번 보시면 자, 이거 유리화해서 소거하는 꼴인데 자, 저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거 써놓을게. 시그마 K는 1부터 25까지 자, 2, 그 다음에 루트 자, 이거 유리화할 때 자리 바꿔놓자 이제 자리 바꿔놓으시면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여기 루트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고 자, 그리고 자, 유리화를 할 거니까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곱하겠죠.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자, 분모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제 제곱해서 빼니까 2 나옵니다. 2 얘랑 약분할 수 있죠. 얘랑 약분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25까지 자,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것이야, 이거를. 자, 근데 이제 이거 몇 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 근데 이거 보자마자 바로 보이니? 이거 계산했을 때 뭐가 소거되고 앞뒤 몇 개씩 남는 구조인지 보이십니까, 이거? 앞뒤 몇 개씩 앞뒤 한 개씩 해보자. K에 1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루트 3 빼기 루트 1 K에 2 들어가면은 루트 5 빼기 루트 3 벌써 소거되는 게 보여 벌써 인접한 두 항에서 바로 소거가 된다면 결국에 이제 맨 앞 맨 뒤 하나씩 남는 구조였습니다. 하나씩.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소거가 인접한 두 항에서 먼 쪽이 소거가 되죠. 먼 쪽이. 얘도 먼 쪽이 소거가 되는 규칙 적용해주면은 결국에는 가장 작은 숫자, 가장 큰 숫자 한 개씩 남는다. 한 개씩. 이렇게 일단 답은 내면 돼. 내면 되는데 자, 답은 일단 요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앞뒤 하나씩 남는데 앞뒤 한 개씩 한 상씩 남는데 그 처음에 이제 두 개씩이라고 얘기를 했죠? 두 개씩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아마 여기 2차이 나서인가? 뭐 다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왜 오답인지도 다 추측이 되는데 자, 이거 봐봐. 이거 K에다가 1씩 늘려 나가면서 더하는데 이거 보면 돼. 상수항이 2차이지만 여기서 K의 개수가 2야. 그러니까 K가 1씩 커지면 2씩 차이가 나지 않네, 결국에 2씩. 2씩 차이가 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접한 두 항에서 바로 소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상수항이 2차인데 근데 K의 개수가 2니까 이제 바로 소거되는 게 보이는 꼴이고 바로 소거되는 게 그러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숫자를 좀 이런 걸로 해보자. 6K-13 그 다음에 6K-25 이런 거 한번 볼래? 이런 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추측이 되십니까? 이런 거는 상수항끼리는 12만큼 차이가 나고 12만큼 근데 이제 K의 개수가 6이지 몇 개씩 차이 날까? 몇 개씩 남을까 앞뒤? 두 개씩 맞네 두 개씩?
왜냐면 K의 개수가 6인데 그의 2배가 얘네들의 차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면 돼. 그렇게.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얘를 좀 더 숫자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몇으로 해볼까 이거? 한 적당히 이 정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 정도다. 자, 상수항이 30 차이 나는데 K의 개수가 6이잖아? 그럼 이제 6, 5, 30 해가지고 5개씩 남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 5개씩. 앞에 5개, 뒤에 5개. 아, 지금 방금 내가 잘못 얘기한 게, 그, 보통 이제 그 수원에서는 그 앞뒤 1개씩, 2개씩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언제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3 그 9월 모의고사에서 요거를 좀 응용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1개씩, 2개씩 말고 3개, 4개, M개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도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쉽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 요 상수항의 차이랑 K의 개수를 비교해 가지고 푸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자, 그렇게도 보면 좋겠고. 자, 요 문제. 이거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AN, BN이라고 할 때 저 시그마의 값을 구해줘라.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풀 수 있고. 자, 여기서 두 근을 줬으니까 우리는 근각에서의 관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분수식의 값을 구해주는 거니까 통분을 해 놓읍시다, 통분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통분을 일단 해 놓은 다음에, 통분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근의 합곱을 적용을 해보자, 두 근의 합곱을. 적용해 보시면 두 근의 곱은 현재 뭐냐? n제곱 플러스 2n이고요. n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지금 몇이냐면은 1이야, 1. 두 근의 합이 1이야. 그래서 얘를 지금 계산하는 것이야, 얘를 계산하는 것인데, 잠깐만. 이거 지금 K니까, 요거 다시. 얘들아, 요거 K로 바꿀게, K로. 그 서술형에도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NK 잘 구별해서 써야 돼, 얘들아, 이제. 요 K로 다시 씁니다, K로. 이거 당연히 N으로 쓰면은 전혀 다른 값이어서 틀립니다. 요거 좀 수정 좀 해줄게.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번 마저 해보기를, 요걸.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분모를 이제 K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K로 묶어주시면 K에 K 플러스 2분의 1까지 나오게 될 것이고, K에 K 플러스 2분의 1. 얘를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보자. 얘를 변형해보시면, 자, 얘가 크니까 큰 수 빼기 작은 수 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수 분의 1 마이너스 큰 수 분의 1. 이 규칙으로 이제 식을 쓸 거야. 이 규칙으로. 저 규칙으로 쓰시고. 자, 그러면은 얘는 한번 바로 되나, 이거? 자, 쓰고 보니까. 자, 상수항이 지금 몇 차이가 나냐? 지금 상수항이 2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고, 2 차이. 2 차이가 나고, K의 개수가 지금 1이니까, 얘는 앞뒤 몇 개씩 남습니까, 이거는? 몇 개씩? 상수항이 2 차이 나고, K의 개수가 1이니까, 앞뒤 2개씩. 2개씩 남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로 한 다음에, 빠르게 답을 내고 싶으면, 앞에 쪽에서 2개, 뒤에 쪽에서 2개. 근데 이제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써야 되겠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10 대입한 거, 9 대입한 거.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저렇게 나올 건데. 근데 이게 앞뒤 2개씩 낳는 이런 구조가 좀 숫자가 좀 계산이 좀 더러워. 근데 뭐 답이 없어. 그냥 잘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2분의 1. 이걸 일단 90으로 그냥 통분해 버릴 거야. 90으로 이제. 통분해 버리시면 자, 90 더하기 4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분자 정리. 일단 분모 그냥 180 만들어 놓자. 자, 분자는 지금 이게 몇이냐? 116인 것 같은데? 116. 45 빼기 19, 한 26이니까. 그 다음에 약분이 되네요. 약분이 4로 되는 것 같은데, 4. 45분의
몇이야 이거? 29인가? 이렇게 나오나? 45분의 29가 나오는 것 같아요. 45분의 29.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이 계산이 요 유형 있죠? 그 앞뒤 두 개씩 남는 구조여가지고, 요거 계산하는 요게 굉장히 답이 더럽게 나올 때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좀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 답이 좀 이상한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확신을 가지고 계산을 잘 해보시면, 내가 잘 푼 게 답이다. 잘 이제 인지하시고, 요것도 봅시다. 자, 등차 수열 곱하기 등차 수열의 합. 자,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이건 어려우니까. 저 주어진 등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주어진 등식이 이렇게 된대. A, B 구해주는 문제인데, 저 다시 한번 써놓을게, 이제. 1 곱하기 n 플러스 1, 2 곱하기 n, 3 곱하기 n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 n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n 곱하기 2. 자, 얘 계산하는 건데 우선은 시그마 표현으로 좀 바꿔볼게. 시그마 표현으로. 자, 근데 시그마 표현 바꿀 때에는 우리가 이제 K는 1부터 놓고 몇 개의 항을 더하는지를 알아야 돼. 몇 개의 항을 더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수열의 일반화를 해놔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항의 개수부터 파악해 봅시다. 항의 개수. 이거 항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항의 개수가. 규칙성을 보시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제 곱하기 앞에 있는 걸 규칙으로 보면 되지. 곱하기 앞에 있는 게 1, 2, 3 해가지고 n까지잖아. 그지? 몇 개입니까? 개수가 딱 n개가 나오겠죠? n개. n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곱하기 앞부분을 수열에 일반화하고 곱하기 뒷부분도 수열에 일반화를 해야 돼. 그러면 얘들 앞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 앞에는? 곱하기 앞에는? K라고 쓰는 거 맞네? K라고 쓰는 거? K라고 써야 되겠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K 자리에다가 1, 2, 3, 4 넣으면은 얘네들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뒤에가 어려워 얘들아. 뒤에가 어려운 게 그 뒤에를 하실 때 얘를 그 n을 상수 취급을 해야 돼. 상수 취급. 상수처럼 생각해 주셔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곱하기 뒤에 있는 거는 n 플러스 1이 첫째 항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로 볼 수 있어. 잘 보시면 다시 봐봐. 얘들아 곱하기 뒤에 있는 얘네들을 봐봐. 일단 1씩 줄어들잖아. 1씩. 근데 첫째 항이 n 플러스 1이지. 내가 말한 거 잘 들어봐. 우리가 보통 수열을 이제 AN으로 해가지고 첫째 항 플러스 그 다음에 n-1t 이렇게 쓰는데 얘들아 얘가 첫째 항 n 플러스 1이니까 얘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n이 여기서 막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보통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할 때 쓰는 n은 약간 변수 느낌이란 말이에요. 변수 느낌. 근데 여기서는 n을 약간 상수처럼 취급해가지고 처리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침 K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식이지.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식인 거야. 이렇게 쓰면은 K가 변수처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상수 아닙니까? 상수. n 플러스 1이 상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작성해야 돼. 얘를 작성해야 돼. 이거 처리해주면은 이거 K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은 n 아니지. K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n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봐. K에다가 1 넣으면은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죠. 플러스 2입니다. 이게 다시. 여기 플러스 2로 수정. 여기 플러스 2. 이게 다시 수정해줄게. 거꾸로 K에다가 1 넣어주면 얘 나오고 K에다가 2 넣어주면 얘 등장하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전개해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전개할 때에도 요령 있게 전개하는 거야. 요령 있게.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K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덩어리
얘 덩어리로 생각해보죠. 얘를 일일이 NK, EK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로 중괄호 잘 치고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그 공식으로 내가 처리를 할 거야. 공식으로 이제. 공식으로 처리할 건데 공식 한번 써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공식 써보시면 자, 제곱 공식이잖아. 제곱 공식. 6분의 죠. 자, 마이너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얘야. 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k 공식을 적용하고 n 플러스 1을 따로 더해주는 거잖아. 2분의 일단 n 플러스 2 곱해놓고 k 공식 적용 n의 n 플러스 1이라는 말이죠.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공통 부분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좀 보여. 공통 부분이. 자, 어디가 공통이냐면은 자, 공통이 여기 보이죠?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모 2도 묶을 수 있기는 한데 2로 묶읍시다. 얘도 2로 묶어낼게. 그럼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서 남는 걸 씁니다. 마이너스 3분의죠. 마이너스 3분의 2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n 플러스 2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정리합시다. 정리해보시면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분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통분해 놓으면 이거 3분의 n 플러스 6이잖아 이게. 그래서 합쳐서 계산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3n이죠? 그럼 3분의 n 플러스 5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자, 얘랑 더해주시니까 3분의 n 플러스 5 나오네요. 좀 더 정리해주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5. 그러니까 A, B를 보여주는 문제 A니까 여기서 A가 B보다 더 작으니 A를 1로 잡고 B를 5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n을 상수처럼 취급해 주셔가지고 등차 수열을 적용해 줘야 돼 이제 등차 수열을 n하고 k의 역할을 분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k가 변수처럼 쓰인 거고 n을 그러면 상수 취급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저거 잘 분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어려운 문제니까 잠깐만 좀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 볼 건데 자,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수열의 구조를 한번 좀 보시면 그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1 더하기 3, 셋째 항이 1, 3, 5, 넷째 항이 1, 3, 5, 7을 더하는 요러한 꼴이야 지금. 그랬을 때 점점점 해가지고 요 맨 뒤에 또 뭐가 써져 있는데 보통은 n번째 항이 이제 오거든. 보통은 이제. 일단은 규칙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항은 하나만 있고 두 번째 항 2개 더하고 세 번째 항 3개 더하고 네 번째 항 4개를 더하는 구조야 지금. 구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럼 몇 개의 항을 더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일단 더하는 항이 몇 개니 이거? 더하는 항의 개수가? 몇 개? 방금 몇 개라고 했어? 못 들어가지고. 10개? 10개? 자, 지금 n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n으로 몇 개입니까 이거? 일단은 얘는 n개일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n번째 항이 될 거야 아마 n번째 항. 자, 얘가 이제 n개인 이유 이거 하나 또 기억을 해둡시다. 이거 내가 방학 때도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내가 쓰는 거 상식이라고 해서 상식. 이게 뭐냐면은 그 홀수 표현식 맞네 이거 홀수 표현식. 2k-1이 홀수 표현식이야. 그래서 홀수를 그냥 뭐 1부터 이제 2씩 더해지면서 이제 그 홀수를 n개를 더한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얘 k제곱 나와. 아니 n제곱 나와 n제곱.
n제곱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짝수들의 합이다. n제곱 더하기 n. 이거는 홀수들의 합이라 써놔. 홀수들의 합. 얘는 이제 짝수들의 합이야. 짝수들의 합. 홀수들의 합, 짝수들의 합이야. 그 이쪽 시그마 단어는 약간 잡다한 거를 좀 많이 알아놔야 이제 좀 좋거든, 이제. 잡다한 걸 많이 알아놔야. 뭐 홀수들의 합은 이제 n제곱이고, 그 다음에 짝수들의 합은 n제곱 더하기 n. 이런 것들을 좀 기본 상식으로 깔고 가세요. 기본 상식으로. 뭐 이렇게 더 좀 외워두면은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자, 그럼 얘를 이제 봅시다, 이제. 얘는 이제 홀수들의 합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얘랑 똑같아. 요거야, 요거, 지금 요거. 이 자체가 똑같으니까 얘를 그냥 n제곱으로 볼 수 있어. 얘 n제곱. 이거 그냥 n제곱이야, n제곱.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 수열의 합을 계산하려면 일반항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일반항을. n번째 항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이 문제는 n번째 항 자체가 어떤 또 다른 수열의 합으로 되어 있잖아. 또 다른 수열의 합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니? 이 합을 계산을 해놔야지. 간단하게 좀 처리해 놓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런 문제 있잖아. 어떤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또 다른 수열의 합골일 때 이 합을 좀 처리를 해놔. n번째 항을. 자, 그러면은 이 문제 다시 보자, 이제. 이 문제는 결국에 이게 일반항이니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K로 바꿔가지고 이 값이 우리가 구하는 답인 거지. 이 값이. 이거 아시겠습니까? 수열의 일반항을 간단하게 해놓고 그럼 이 수열은 이게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그냥 K로 이제 문자가 바뀌었고 시그마 계산을 위해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서 계산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라고 한 385죠. 385.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거꾸로 생각해서, 여기 일반항 요식에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으면 요걸로 다 계산이 되니까, 일반항이 이제 맞죠. 저렇게 보는 게. 자, 그래서 이처럼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얘는 좀 너무 쉽게 나온 형태고, 더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얘기가 복잡하게 나와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합을 계산을 해 놓고, 계산하는 거를 또 합을 하는 거야. 또 합을. 이중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도 보겠습니다. 6번. 자, 요것도 잘해야 돼. 이것도 되게 좀 내가 잘 못하거든. 애들이 이제. 자, 보시면 자, 이제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자, 요거다. n제곱 플러스 2n이다. 자, 요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네. 시그마 k, ak. 아, 이거를 이렇게 푸는 애들도 나는 봤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는데 여기 지금 K가 하나 곱해져 있지 않습니까? K가 이제 여기 K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냥 K 곱하면 되는구나. 요딴 식으로 쓰는 애들이 있었고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어차피 이거 N을 곱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N으로 막 곱하는 애들 막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지금 A라는 수열의 합이 주어졌어, 합이. 항상 합이 주어지면, SN이 주어지면, 일반항을 구해봐야 돼, AN을. 이걸로부터 AN을 구하고, 그 AN을 여기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라고, 대입해서. 자, 합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이제 SN으로 인식을 합시다, SN으로. 자, 그럼 SN은 이거죠? SN은 현재 N제곱 플러스 2N이야. 이걸 통해서 일반항 A인을 구해 놓고 이제 대입할 건데 이거 일반항 구하는 방법도 얘기했지. 원래는 n-1 대입해 버려 가지고 자, 요걸로 계산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요걸로. 이렇게 빼라고 말씀드렸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빼봅시다. 얘
전개해놓자. 자, 여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빼버리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n n제곱 없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n 없애져 버려가지고 얘 빼는 거니까 2n 플러스 1 나오죠. 2n 플러스 1. 직접 저렇게 빼보니까 2n 플러스 1 나오고, 그래서 얘를 이제 그 n이 이제 2일 때부터 가능한 식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하시냐? n이 1일 때에는 S1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S1으로. S1이 3이야, 3.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근데, 그, 위에 이 식은 n이 2일 때부터 가능하지만, 1을 넣어봐도 되죠? 1을 넣어도 올바른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2n 플러스 1, 이 식 하나로 퉁쳐도 된다. 이 식 하나로. 저식 하나로 퉁쳐도 계산은 돼. 자, 그래서 A를 이렇게 구해놨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마저 계산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했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원래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게 맞지만, 지금 SN이 몇 차식이야, SN이. 이게 몇 차식이니, 이게 지금? 2차식? 그럼 이거 A가 무슨 수열이라고 했죠, 이거? A가? 우리 아직 숙제가 밀려가지고 좀 약간 덜 숙지가 된 것 같은데, A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지.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 A인이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합 SN은 2차식이라고 했어, 2차식. 2차식. 이걸 보자마자, 이거 일반항 등차 수열인데? 라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즉, N이 2차일 때에 관해서는 이거 미분하는 방법으로 일반항 구한다라고 했는데, 다 수업했던 얘기야. 다 수업했던 얘기. SN이 2차니까 가능한 일. 미분해서, 미분하면 2n 플러스 2인데, 여기서 뭘 빼주시냐면은, 자, 이거 등차 수열에서 n의 개수가 뭐라고 했니? n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을 뺀 게 일반항이라 했어. 공차의 절반.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이제 풀이 시간을 줄인다고. 이런 걸 알아야. 그래서 이런 스킬 같은 거를 좀 많이 익혀놔야 돼. 스킬 같은 거를. 자, 그래서 이제 AN이 2n 플러스 1이지만, 그 원래 상수항이 0이면은 그냥 바로 첫째 항부터 이게 되는 거라고 했어. 상수항이 0이면. 상수항이 0이 아니라 다른 거다. 그러면 첫째 항은 여기 S1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상수항이 0이면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합쳐집니다. 합쳐지기 때문에 상수항이 0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냥 AN 이렇게 구해놓고 이거 1 이상부터 된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어찌됐든 AN 구해놨고 저 구하는 식에 대입해보시면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냐? 10이죠. K의 AK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 N이라는 문자를 K로 바꿔서 해보자. K로 바꿔서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K제곱 플러스 K죠? 2K제곱 플러스 K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 마저 해보자. 이거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거 2 곱하기, 자, 제곱 공식이고, 10이니까, 이거 외워놨던 385죠? 385. 그 다음에 K공식입니다. K공식. K공식은 몇이냐면 55였습니다. 55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저 계산해서 770 플러스 55, 825라고 답을 내면 될 것 같고, 825. 자, 그래서 항상 이 합이 주어질 때, SN 합이 주어질 때, 일반항 A인을 구해서 대입해야 돼. 자, 그래서 보통 SN 나오면은 AN을 보통 구해봐야 된다. AN 구해놓고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자, 시그마의 성질을 보시면,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자, 요 문제는, 자, 뭐, 이런 식이 성립할 때, 자, 요 21부터 28을 구하라라는 문제죠. 자, 이제 시그마의 의미를 한번, 성질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다가 K에다가 1, 2, 3, 4 이렇게 이제 넣어서 N까지 넣어 볼 거야. 그, 여기 시그마 단어는 이제 문제 풀다가 좀
뭐 처음 보는 유형이 나온다. 그럼 뭘 해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시그마가 애초에 의미가 그거잖아. 이 뒤에 있는 수열에다가 K의 1부터 N까지 다 대입해서 더하라는 의미잖아. 더하라는 의미. 만약에 처음 보는 그런 식이나 유형이 나오면 일단 넣어서 한번 다 계산을 한번 해봐. 1부터 N까지 다 넣어봐. 그 삼각함수 단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대칭성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내가. 여기 수열 단어는, 시그마 단어는 특히 대입이야, 대입. 대입해서 관찰해야 돼, 관찰. 저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관찰해 봐야 돼. K에 1부터 N까지 넣어주면, 자, 1 들어간 게 얘지? 1 들어간 게. 1 들어간 게 얘고. K에 2 들어가면은 A3 더하기 A4 나오고. 마지막 N까지 넣어준다 치면은 A에 2N-1에서 A에 2N 더해주는 건데, 이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그냥 첫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쭈르륵 다 더한 거겠지. 이게 중간에 누락되는 거 없이. 그러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2N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봐도 되나? 2N번째 항까지요. 자, 그러니까 S2N이 지금 2N제곱 더하기 4N이라는 얘기죠. S2N이. 자, 이런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이런 사실을. 자, 그런데 이제 구하는 목표는 21번째 항부터 28번째 항까지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부터 28까지.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요거는 보통 그 첫째 항부터 더하도록 나오는데 지금 얘는 첫째 항이 아니라 21번째부터 더하네. 21번째부터. 얘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21번째는 약간 조금 이제 묘기를 부려보면 첫째 항부터 28번째 항까지 다 더한 다음에 지금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없으니 이렇게 빼자. 요거 알겠니 이거? 이렇게 빼자. 그러니까 깔끔하게 21항부터 28항까지 남을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n에다가 그냥 필요한 수만 대입하면 되지. 이거 14 대입하면 될 것 같고 얘는 10 대입하면 되니까 그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 대입해 놓은 거 그럼 10 대입해 놓은 거 할게 이렇게. 자 이거 그냥 계산할게 이거. 자 14의 제곱 196. 자 392 더하기 56 마이너스 200 더하기 40. 여기까지 몇이야? 448 마이너스 240 248? 아 208? 그냥 208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208 맞습니까 이거? 그냥 208? 208 맞는지 한번 봐볼래? 196, 392, 56, 마이너스 200, 40 16, 192, 208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랑 좀 그냥 별개로 만약에 일반항 A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일반항 A에 자 요거를 이제 SN으로 만들어 놔. SN으로. 자 SN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봐야 일반항 나올 거니까 자 요거 잘 따라와봐 얘들아. SN은 이제 EN 대신에 N을 대입하는 거야. EN 대신에. 그럼 EN 대신에 얘가 N이 대입이 되면 요거인 거 알겠니? 아시겠습니까? 요거인 거? 그러니까 원래는 치환이야, 치환. EN을 이제 T로 치환해 버려가지고 N을 2분의 T로 놓은 다음에 N자리에다가 2분 T를 대입해서 처리한 게 요거야, 요거. 요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SN 구해 놓을 수 있고 만약에 일반항 구해야 된다면은 뭐 미분하면 되죠. 빠르게 하는 방법이니까. N 더하기 2, 그 다음에 공차의 절반을 빼라. N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막 이런 건 많이 해봤거든. SN에 주어질 때 뭐 N 대신에 EN을 대입해가지고 이런 거는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아마 해본 적이 많지 않을걸, 이거는. 원래 치환하면 다 해결되는데 EN을 이제 N으로 본 거니까 이렇게도 처리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제. 알아두시고.
8번. 8번 보시면 자,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돌근이 mn일 때 저 이중으로 중첩된 시그마를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자, 일단은 뭐 시그마 보기도 전에 2차 방정식이 그냥 인수분해가 되네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하면 2하고 6 나올 겁니다. x는 2, x는 6. 자, 2하고 6 나올 건데 이 문제는 뭐가 2이고 뭐가 6인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는 어차피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얘는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애초에 이 식의 구조 자체가 답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이 식의 구조 자체가. 자, 그래서 한번 처리를 해볼 건데 자,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자, 중첩돼 있고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i 플러스 j 이렇게 요거 한번 처리해 봅시다. 이제 자, 이 시그마 단원을 이제 처음 배우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 진입장벽을 좀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약간 요 문자가 이제 다르냐 같냐 요거 구별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른 문자면은 상수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문자면 뭐 해야 되네? 같은 문자면 그 계산이 무슨 계산이냐면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야. 그게 아까 K 공식 막 했던 그거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써놓읍시다. 이제 얘는 이제 이 J라는 문자 관점에서는 얘는 이제 상수 취급이고 상수 취급. 그 다음에 이제 요 J는 이제 똑같은 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이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일 것이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으로 요거로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처리를 마저 해보시면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원래 mn이 이제 2하고 6 둘 중에 하나라는 거는 이제 알긴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뭐 하나를 2로 잡고 하나를 6으로 잡고 뭐 그냥 풀어. 답은 나와. 거꾸로 6이라고 잡아도 답은 나와. 근데 그냥 나는 일단 그냥 어렵게 한번 해볼게. 2, 6 안 대입하고 해볼게. 그리고 이제 안 대입하고 그냥 mn으로 쓰면서 왜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거 상수 취급입니다. i는. 더하는 지금 항이 n개예요. n개. in으로 봐야지. in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j 부분. 이게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이니까 그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 하나짜리 공식이잖아. 이거 하나짜리 공식. 이렇게 일단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렇게 쓰면은 형태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너네들은 이렇게 안 풀겠지만 한번 봐봐. 일단 공부하는 단계니까. 그 다음에 또 관찰해 보시면 여기 I 똑같이 얽혀 있으니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공식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알파 펫이니까.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입니다. 얘는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이야. 근데 그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야. 상수가 곱해져 있는 꼴.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얘는 그냥 전혀 생판 관련 없는 다른 문자니까 상수 취급이겠죠. 상수 취급. 이거 상수 취급할 겁니다. 상수 취급. 마저 계산해 보면은 자 i 하나짜리니까 공식이 2분의 자, m 플러스 1인데 근데 n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n 그 다음에 얘는 상수 취급이니까 그냥 항의 개수 m을 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n 플러스 1 m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쓸 수 있겠고 자 공통부분 묶을 수 있으니 자 2분의 mn으로 묶습니다. 2분의 mn으로 자 묶는데 이제 자 m 플러스 n 플러스 2 이렇게 묶일 거거든요. 괄호끼리 더해주시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식이 나오는데 자, 최종식을 보니까 결국에는 m, n이 2, 6 중 하나인데 2, 6으로 넣든 6, 2로 넣든 거꾸로 넣든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는 구조 아니니?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거 대칭이잖아요, 약간. 주어진 이제 식이 대칭이니까 2 넣고 6 넣어서 계산 마저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6 나오고 이게
10이니까 60이 답이 되겠네. 60. 답은 일단 이렇게 내주면 될 것 같고요. 60으로 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0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앞에 아까 그 계산가 뭐 잘못 넣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앞에 다시 좀 넘어갈 건데요. 필수예제 3번 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앞부분 다시. 자, 이거는 아까 이거 내가 계산을 하기를 아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막 K 아까 이거 뭐였지? 2분의 1, 그 다음에 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까 잘못 썼던 게 이제 2분의 1 전체 묶어놓고 이제 자 이게 상수항이 2차이 나고 K의 개수가 1이니까 이제 앞뒤 2개씩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장 작은 2개는 이제 여기 작은 쪽에다가 작은 숫자 2개 넣어놓은 거였죠. 근데 이거 뒤에를 아까 잘못 썼는데 이거 뒤쪽에다가 큰 숫자에다가 이거 큰 거 2개를 넣어야 되니까 9하고 10을 대입하니까 요게 이제 알맞은 숫자가 됩니다. 요게 이제 아까 빼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로 아까 잘못 썼었죠. 그래서 요걸로 좀 다시 정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통분을 해줄 때 11 곱하기 12로 통분해줘야 되겠네. 그냥 11 곱하기 12 132죠. 132.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해보면 132 더하기 여기 6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자, 요거를 마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분모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분자 마저 해볼게요. 분자 계산해보시면 이거 23 빼주니까 43. 43이니까 175 나오거든. 175. 이렇게 나오거든. 175로. 자, 이게 약분이 되는지 관찰해줘야 되는데 약분이 되는지. 분자를 일단 뜯어보면은 분자가 이게 몇이야 이게 5 곱하기 30 5 곱하기 35? 이게 5 곱하기 35가 2래. 그러니까 이제 5 곱하기 7이어서 이게 약분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5하고 7로 약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분모는 곱해버려야 되니 자 132에서 2 곱해주니까 264분의 17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 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되게 이상한 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이거는 이상한 답이. 지금 얘가 세 자릿수분의 세 자릿수가 나오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서술형에 좀 많이 나와. 서술형에도.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서술형에도 좀 자주 나와서 서술형에 막 되게 이상한 답이 많이 나오기도 하니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필수예제는 다 있는데 뒤쪽으로 좀 넘기셔가지고 좀 같이 볼만한 문제 한 4개 정도 좀 있거든요. 좀 4개 정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50번을 좀 봅시다. 50번. 50번 보시면 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 두 수열 A, B가 주어져 있을 때 A라는 수열 5개 더하면 8, B라는 수열 5개 더하면 9일 때 자, 요 값을 구해주라 라는 얘기죠. 자, 이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원래 정석풀이 그냥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요거를 이제 다 뜯어가지고 이제 원래 하는 게 정석이긴 하죠. 이 끄집어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 K1부터 5까지 해가지고 BK 그 다음에 4도 이제 이 덩어리에서 분리해서 자, 원래는 다 분리해서 보면 얘를 8로 처리할 수 있고 8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는 이제 9로 처리할 수 있고 요거는 항의 개수를 곱해주니 4, 5, 2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16 마이너스 9 더하기 20 계산해서 이거 몇이야 이거 27? 답은 이제 5번인데 이제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고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겠지 너네가 이제 실전에서는 어차피 이 분리되는 걸 알고 그냥 약간 얘를 약간 8처럼 보고 얘를 약간 9처럼 보고 계산을 하겠지. 28에 16 마이너스 9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만 쓰는 실수를 좀 이제 자주 한단 말이죠. 이렇게만 쓰는 실수를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상수랑 항의 개수를 곱해야 이게 꼭 필요해 하잖아, 이게.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놓치는 실수라고, 이것도. 빨리 하려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니까 막 급하게 하려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거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잘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너네가 숙제하고 문제 풀면서 한 번쯤은 실수 아마 할 거야, 한 번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58번도. 58번. 자, 58번도 보시면 그 로그가 나와가지고 약분 소거 되는 꼴입니다. 약분 소거. 자, 시그마 해가지고 이제 저거를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5다.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도 이런 유형이 있긴 있어.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빠졌을 뿐이지. 자, 2부터 n까지 다 대입할 건데,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이거 2부터 n까지 n-1개의 항을 더할 때 어차피 로그끼리 더하는 거니까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볼 수가 있고, 진수끼리의 곱셈. 그래서 쟤를 이렇게 한번 처리해 놔 볼까, 얘들아? 이거 루트 2분의 1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양변을 2로 곱해 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놓을게, 일단.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뭐 이 정도 해봅시다. 로그 2의 k분의 k 빼기 1이 마십. 뭐 이 정도 만들어 놓고 해볼게.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계산해봅시다. 이제 2부터 대입할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진수끼리 다 곱셈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셈으로. 2 들어가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3 들어가면은 3분의 2 쭈르륵 해서 마지막 n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n분의 n-1 뭐 이처럼 될 것 같고, 이게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분이 됩니다. 약분은 이제 찹 이렇게 이 패턴으로 약분된다고. 이 패턴으로 약분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이것도 그거야. 얘는 약분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간단해지는 꼴이긴 하잖아. 얘도 이거 상수항이 1차이 나지 않니? 상수항이 1차이. 마침 K의 개수도 1이고, 즉 그게 일치하니까 결국에는 앞뒤 하나씩 남는 구조.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게 이렇게 남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에. 로그 2의 n분의 1이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부호 뒤집어 지니까 얘들아 요거 바로 되니 이거? 요거 바로 되시죠? 이거 역수한 거? 그러니까 n을 구해주시면 2의 10제곱 몇입니까? 1024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24. 답은 그럼 5번이 나오긴 하겠죠? 이제 로그로도 저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로그로. 자, 로그로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두 문제 더 이제 보면은 66번이야 이제. 66번은 개차 수열 관련된 문제가 하나밖에 없긴 한데 얘는 그냥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다고 했죠. 자, 공식을 그냥 적용하면 바로 답이 나오긴 해. 공식이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얘네들의 차이를 이제 수열화해야 돼. 차이 계산해 보시면 2, 4, 6, 8 쭈르륵 가는 구조인 것 같아. 결국 저 분홍색이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고 저거 짝수잖아. 짝수니까 여기를 그냥 뭐라고 쓰면 되겠어? 2K. 이거 계산하는 거겠죠? 이거. 요거를 계산할 것이고, 자 일단은 계산 한번 해볼게. 그냥 1 더하기, 자 K 공식 쓰는데 2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2가 없어질 것이고, 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적용이 되죠. n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적용되지. 그래서 이제 뭐 20 넣으면 답 나오겠네. 20 넣으면 1 더하기 19 곱하기 20 381.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은 그냥 저렇게 바로 계산이 될 겁니다. 공식만 알면은 2번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 2번으로. 자, 근데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룰 것.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분수열입니다. 분수열. 자, 분수열. 자, 보면은 얘는 진짜 너무 친절하게 배를 한 게
괄호를 다 지금 묶어놨어, 괄호를 이제. 자, 저러한 근수열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10분의 첫째 항, 10분의 합, 그 다음에 여기서 괄호를 뺀 게 지금 요거야. 잘 보시면. 자, 밑줄을 표시할게. 이렇게가 이제 각 분입니다. 8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몇 항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먼저 이제 군수열 문제는 그 확인해야 되는 요소가 이렇게 있어. 자, 첫 번째, 군수열 문제 나오면 만약에 특정 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냥 군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그 N군의 항의 개수를 이제 세주셔야 됩니다. N군의 항의 개수. 뭐 특정 군의 항에 대해서 만약에 항의 포커스를 줄 거면은 그 특정 군의 항의 개수랑 1군부터 N군까지의 총 항의 개수 이거를 이제 따져줘야 돼. 1군부터 N군까지의 총 항의 개수. 자, 요거를 이제 항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저걸 따져주셔야 되고 항에 대해서. 문제는 물어보는 게 이제 항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이제 합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합. 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N군의 총합. 잠깐만, 그냥 N군의 합이라 씁시다. 그냥 N군의 합. 그 다음에 이제 1군부터 N군까지의 총합. N군까지의 총합. 총합이 되겠죠, 이제? 총합이. 총합이 또 될 것이고,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얘들아 1번, 3번이 이 문제 1번, 3번이 그 특정 항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만 해결할 수 있고 특정 항에 대해서 2번은 합이니까 뒤에 걸로 합니다. 뒤에 걸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N군의 항의 개수부터 파악해보자. N군 항의 개수. 자, 이제 각 군을 관찰해봐. 자, 얘가 1군, 얘가 2군, 얘가 3군, 얘가 4군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얘가 이제. 자, 항의 개수 너무 딱 뻔히 보이지 않니?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4군 4개. 그러니까 N군은 항이 이제 N개겠지, N개. 당연히. N군의 항의 개수는 N개입니다, N개. 자, 그렇다면은 1번 답은 바로 낼 수 있을 것 같아. 10군의 첫째 항이 뭘까? 사실 굳이 이거 안 구해도 알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 특정 군의 첫째 항이 일치하죠, 이렇게. 일치하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일치하는 걸. 그러니까 10군의 첫째 항 몇이겠습니까? 당연히 10일 겁니다. 뭐 이거는 문제 안 읽어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좀 먼저 해볼게. 요 항부터 먼저 해볼게. 자, 지금 3번은 그 8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항에서 등장하느냐라는 건데, 요 규칙성을 좀 알았으면은 8군의 첫 장에서 처음 등장하죠. 8군의 첫 장.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아마 8군의 첫째 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긴 할 것 같다. 8군의 첫째 항. 여기서 좀 등장할 것 같다.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누적 총항의 개수를 세야 돼. 누적 총항의 개수. 자, 그러면 해봐. 1구는 1개고 2구는 2개고 3구는 3개일 거고 항이 N군까지의 총 누적된 항의 개수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 아니니 그냥 요거잖아, 요거. 그냥 요거잖아. 이게 총 항의 개수가 되는데 우리는 8군의 첫째 항을 찾는 거니까 일단 7군까지 누적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7군까지. 그래서 이제 n에다가 이제 7을 요거는 색깔 좀 구별할게요, 얘들아. 요거 분홍색으로 쓰겠습니다. 2분의 nn 플러스 1.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n에다가 이제 7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2분의 7 곱하기 8 그러니까 28이 나오게 되니 7군까지는 총 28개 그러면은 그 다음 항 29번째 항이 요거의 답이 되겠지. 29번째 항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찾아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제10군의 합을 계산해 봅시다. 10군의 합을. 자, 특정 군의 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특정 군의 합. 자, 군을 관찰해 보자. 1군은 1 하나, 2군은 1부터 2까지의 합, 3군은 1부터 3까지의 합, 4군은 1부터 4까지의 합. 그럼 n군은 1부터 n까지의 합으로 볼 수 있겠네. 1부터 n까지의 합. 그러니까 아까 얘랑 똑같죠. 요 놈이랑.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볼 수 있네.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10군의 합을 구하래. 10군의 합. 10군의 합은 그냥 n에다가 10 넣으면 되네. 10 넣어주시니까 나오는 답이 무엇이겠냐? 얘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일단 답은 55입니다. 2번의 답은 55야. 2번의 답은 55고. 자, 그래서 저 세 개를 다 확인했지만 요 2번도 좀 해볼게. 2번도. 1군부터 n군까지 그 각 군의 합을 또 다 더한 걸 계산해보고 싶다면 이거를 시그마 처리해주면 돼. 이걸 시그마 처리. 얘 시그마 처리해주시는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2분의 잠깐만 요거는 그냥 흰색으로 쓸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2분의 n의 k의 k 플러스 1.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사실 방학 때도 했던 계산이야. 똑같은 거. 자, 2분의 1 끄집어 내놓고 그 다음에 저 전개해버려가지고 해보시면 k제곱 더하기 k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그 공식 쓰겠죠. 자,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그럼 k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를 잘 묶어보자. 이거를 묶어보시면 n의 n 플러스 1,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로도 묶어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 남는 거 3분의 2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이제 4분의 n의 n 플러스 1 통분 3분의 여기 이제 3 더해지는 거니까 2n 플러스 4.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이제. 근데 마침 2를 약분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약분이 되니까, 최종 답은 어떻게 되시냐? 2, 3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하나씩 커지는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커지는 구조로. 아, 이거 다시, 이거 분홍색으로 다시. 자, 분홍색이 약간 좀 공식화 해놓은 것처럼 보시면 되고. 이게 그 특정 군까지 누적 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군부터 10군까지 만약에 다 더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n에다가 10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n에다가 10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10, 11, 12 나누기 6이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220인가? 220 맞나? 20 곱하기 11이니까 220. 뭐 이렇게 또 답이 나올 겁니다. 220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약간 공식처럼 외워둘 거는 얘들아. 그 아까 뭐 홀수의 합도 짝수의 합도 외워놓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외워놔 얘들아. 이것도 KK 플러스 1. 이거 분모 2가 없어진 정태야. 이거 3분의입니다. 3분의 2배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공식화해서 기억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놓고 계셔요. 그래서 얘도 공식화해서 외워놓자.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요게 나오면 그냥 이걸로 할 거야. 바로 공식화해서 외워두도록 합시다. 여기까지.